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류님, 한자 획수는 반드시 외워야 되나요? 한자는 획순대로 쓰는 게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획순을 맞춰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자 자체는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내가 암기를 하는데 이 획순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데다가 학습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획순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획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자의 획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암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 또 획순에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획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획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이유는 별거 없어요. 아름답게, 예쁘게, 정갈하게 쓰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획순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를 쓸 때 오른손을 기준으로 글자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신체 구조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것이 더 편해요. 우리가 한글을 적을 때 자음부터 쓰고 그 다음에 모음을 적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 알파벳, 영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써 나가는 것도 같은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쓰기를 할 때에는 딱히 획순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어 내려간다면은 글자를 그냥 편안하게 적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자가 만들어졌던 시절에는 세로 쓰기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어간다는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한자를 적었을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기준점이 맞지 않고 삐뚤삐뚤해지고 한자가 예쁘게 적히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세로 쓰기를 할 때 조금 더 아름답고 정갈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획순이고, 그런 획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정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획순들이에요. 그래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해왔던 우리들 세대에게 획순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도대체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스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작을 소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선을 먼저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점을 찍도록 획순이 지정되어 있어요. 가로쓰기를 할 때는 굳이 이런 식으로 획순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세로 쓰기를 할 때에는 가운데 선을 먼저 세로로 쭉 그려놓고 왼쪽 오른쪽을 대칭적으로 찍으면은 아무래도 세로 가운데 선이 딱 맞춰지고 대칭점이 찍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정갈하게 예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냈기 때문에 획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순서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봐주시겠어요? 반드시 필자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획순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왜 획순이 다르게 적혀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쓰여진 반드시 필자의 획순은요, 현 일본의 30대 이상의 분들이 자주 쓰시는 획순이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순서가 붙은 획순은 현재 10대, 20대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획순입니다. 자, 일본에서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한자의 획순이 달라진 이유는 정부에서 지정한 올바른 획순 쓰기 방법이라고 하는 지침서가 30대, 40대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침투되지 않았던 결과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일본의 30대, 40대들이 쓰고 있는 한자의 획수는 그냥 자신이 편한 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간단한 윗상자조차도 이런 식으로 30대 이상과 10대, 20대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말맞자라던가 책서 같은 것들이 다 획순이 다르게 쓰여졌다고 해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가로쓰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의 경우에는 세로 쓰기를 위해서 고안된 획순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획순을 반드시 그대로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획순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멋대로 적어도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자의 획순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 세로 쓰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가로쓰기에서도 한자 그 자체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존재하긴 해요. 특히 글씨를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한자의 획순을 제대로 지켜서 쓰시는 것이 아마도 글자를 조금 더 예쁘게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야, 그럼 결국에는 획순을 외우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한자 하나하나의 획순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반드시 한자의 획순을 적는 기본적인 원칙에 관해서 기술해 놓은 파트가 존재할 거예요. 없으면 인터넷에서 찾으시면은 한 11가지 항목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항목들이라고 하는 것,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은 당연하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쉬운 것들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에서 아래로 적어 내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식의 굉장히 단편적인 원칙들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 원칙들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내가 어떤 원칙들을 준수하고 어떤 원칙은 버려도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저의 경우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을 위해서 가운데 선을 먼저 그리고 좌우를 적는다 라고 하는 식의 기술은 버리고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어 나가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자의 획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글자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는 글자 예쁘게 안 써도 되니까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능 외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암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한자를 외우실 때 한자의 형태 그 자체를 외우는 게 힘든 이유는요, 한꺼번에 그냥 그림처럼 한자를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JLPT 시험에서는 한자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사진 찍듯이 한자를 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암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림을 탁 찍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면에 특정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순서를 가지거나 혹은 어떤 스토리를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암기를 하기 쉽게 돼요. 그렇다면 한자도 그에 맞춰서 외우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흔히 말하시는 부수를 가지고 한자를 학습하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삼박자 연상법을 통해서 한자를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퍼즐 조각처럼 한자를 조각조각 나눠서 한자를 학습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모두 결국에는 이런 한자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 자체를 쪼개고 쪼갠 다음에 퍼즐 조각처럼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순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획순도 반드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획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치 하나의 완성된 그림과 같은 한자를 처음부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순서대로 그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획순을 가지고, 하나의 한자는 반드시 똑같은 획순을 가지고 암기를 해야지만이 더 외우기 쉬워집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그림을 그냥 보는 것과 화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드로잉과 어떤 페인팅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가 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보고 나서 그림을 다시 보는 것 사이에는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눈치채는 것,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가 한자를 학습할 때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자 그 자체의 형태를 외우실 때에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 한자가 완성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이 매번 쓸 때마다 달라진다면은 굉장히 기억해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획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펼쳐서 그 한자를 볼 때마다 똑같이 거기에 적혀있는 획순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 가시면서 외우신다면은 그 한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집어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외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한다면은 굳이 획순에 맞지 않더라도 편하고 예쁘게 쓰는 획순의 방법이 본인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은 굳이 교과서에 적혀있는 획순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획순 그 자체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래도 본인 나름대로의 동일한 획순을 가지고 한자를 외워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획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형태를 외울 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형태를 이미 외운 상태에서 그 의미를 외울 때는 획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한자를 어떤 식으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입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도대체 이 한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파생되어 나왔는가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획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획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획순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라 획순이 도대체 왜 나왔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취할 점은 취하고 버려야 될 점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류였습니다.